2023학년도 작년 3월이죠, 그죠? 고2 그 학평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문항 위주로만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9번부터 보겠습니다. 원주상의 점 A,4루트3에서 접선의 방식 물어봤고 제1대 결국 이게 접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접선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렇게 표현해 놓고 요렇게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의 방정식을 그냥 얘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냥 5 정도로 놔볼게. 그러면 원주상의 점을 어떤 점을 여기 정도 잡아볼게요. 요 점의 좌표를 1,2로 잡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요 1,2에서 이렇게 접선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접선은 직선이다 보니까 직선은 기울기랑 점만 알면 되죠. 점은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잡을 때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겠네. 그러면 원점과 이 접점 A점이라고 놓을까요? 그래서 OA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너네들이 수직일 테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를 판단해 볼 거고, 혹시 OA가 기울기 2인 거 보이세요? X의 자르면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 2, 1분의 2니까 기울기 2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 접선은 마이너스 2분의 1.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 1,1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2y 그리고 여기다 2를 곱했고 너희도 2를 곱하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x니까 넘기면 1x 이렇게 쓸게요. 1x라고 쓰고 여기 플러스 1인데 너랑 계산하면 이렇게 5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 x가 제곱이니까 x 두 개에 y 제곱이니까 y5 라고 놓고, 접점이 1일 때는 x좌표 1 하나 주고 접점이 y좌표 2일 때는 y에다 2 하나 줘서 이 녀석이 하나씩 줘서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해 볼 거야? 자, 9번 볼게요. 자, 보면 이렇게 있을 거고 원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 이렇게 표현됐을 거고, 그 다음에 접점 A,4루트3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 A,4루트3에서 이렇게 접선을 구운 접선의 방정식이 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하나씩 주자. x제곱이니까 너한테 하나 주면 접선의 방식은 여기 쓸게요. AX 너한테 하나 주면은 4루트3y 요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보면 이 접선이 얘들아 다 저 왼쪽으로 넘기는 그죠? 일반형이죠. 그래서 얘도 저 r제곱 넘겨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수가 이 y의 계수랑 x의 계수 알고 있는데 여긴 지금 x의 계수 모르니까 y의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녀석을 양변에 4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a x제곱 x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이게 마이너스는 넘어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맞지? 자, 그러면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여기가 y의 계수가 이미 같은 걸로 맞춰놨으니 이 x의 계수 너가 얼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얘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1을 이해할 수 있고 얘도 지금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얘도 저 뒤에 꽁다리 b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자, a 값 결정이 됐죠? a는 마이너스 4로 결정이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4로 결정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관계식 중에서 둘 중에 뭘 알아야, 그지? 또 다른 하나 더 구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자, a가 마이너스 4야? 써볼까요? 너 대신에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점은 이 원주상의 점이라는 소리죠? 집어넣으면 r 값이 나오겠네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16. 쓸 게 자리가 없으니까 16.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얼마니? 48인가요? 맞지? 16? 48.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제곱이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r제곱이 둘이 더하면 64인가요? 6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r이 지금 양수니까 r도 얼마니? r도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b는 여기 들어있죠, 그죠? r제곱 대신 64 집어넣으면 나누면 b는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한 값을 물어봤네요. 그죠? 둘이 더하면 24니까 너랑 계산하면 20이 정답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3차 방식 주어져 있고요. 하나의 허근이 a 플러스 br일 때
AB는 실수로 주어져 있고 AB 곱한 값의 완전 제곱 물어봤으니 일단 보시면 3차 방식이 정확히 드러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허근을 결정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저 x에다 1 집어넣으면 0인 게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0이니까 x 빼기 1이라는 친구랑 x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여기 2차가 없으니까 요렇게 곱한 게 2차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x일 거고 뒤가 마삼이니까 요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너 이퀄 0에서 1이라는 실근과 너의 근을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저 친구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1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1i 이렇게 근을 갖는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허근이 a 플러스 bi면 a 플러스 bi는 너 아니면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너네들은 물론 켤레 복소수고 근데 뭘 물어봤어? 아 그러니까 너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둘이 곱해서 제곱값을 물어봤네. 그럼 너라고 해도 이 값은 똑같고 너라고 해도 저건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라면 a가 얼마니? a는 실수 부분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얼마예요? 이 앞에 친구 그지? 2분의 루트 10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너네들이 곱하면 얼마가 나와? a,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1일 거니 얘를 제곱 때리면 16분의 11이 결정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너를 요 허근으로 가정하면 요 b가 이렇게 결정이 돼도 둘이 곱해도 플러스가 될 거고 어차피 제곱 때릴 거니까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10번이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4명이 있네요. 발음을 잘 못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순열과 조합 부분, 경우의 수 부분을 강의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구체화를 시켜서 문제를 적어내라 공부했습니다. 구체가 뭐냐? 1학년에 2명이 있으면 그 1학년을 A1, A2라고 이렇게 직접 쓰세요. 그 2학년, 그지? 4명이면 B1, B2, B3, B4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 너네들은 이웃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2학년 4명을, 양 끝에 있는 의자. 여기랑 여기는 몇 명? 2학년 2명이 앉는데요. 그러면 이 4명 중에,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의자를 여기에 앉는 거니까 4P가 들어가겠죠? 이해 안 간다고? 여기에 들어있는 학생 수가 이 중에 하나, 4. 그럼 여기 누가 있어? B1이 이렇게 앉았다고 가정하면 여기 앉을 수 있는 학생 수는 몇 가지? 3가지. 4 곱하기 3. 이해 가지, 그지? 그래서 B2라고 구체화시키면 자, 그 다음은 볼게요. 너네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을 저기 앉히면 돼. 가운데 내 자리에. 근데 1학년 같은 아이들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얘네들은 여기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네들을 배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면 A1, A2는 일단 두 자리가 필요할 테니까 두 자리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 요런 케이스가 있겠죠. 또는 여기에 앉고 이번엔 좀 멀리 떨어진 요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럼 첫 번째 앉는 경우는 다 했으니까 두 번째 앉으면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요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되는데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이 케이스나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이해감? 그지? 같아. 자,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만약에 여기에 앉는다면, 그죠? 여기에 앉는다면, 이 3가지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친구를 여기에 앉는다면, A1, A2, A2, A1 자리 바꿀 수는 2팩이 되겠죠? 이해가지? 그럼 앉았으면 이렇게 구체화 시키시라고요. A1, A2 이렇게 앉았다고, 가정. 그러면 얘네들이 남을 거 아니니? 그 두 친구를 여기에 자리 배열시키는 케이스가 있겠죠. 걔도 2패까지 해서 자 계산해 볼게요. 너가 얼마라고? 4 곱하기 3, 12. 그럼 너는 얼마니? 36. 36에 2가 2개니까 이렇게 해서 끝자리 4인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었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x에서 x돌이 3개 함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먹은 거라고? x에서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고요. x가 1, 2, 공역이 1, 2, 3, 4,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막 쏘는 거라고. f도 g도 h도. 이해치기지? 근데 가조건 fx는 항등함수래. gx는 상수함수고. 땡큐. 아, fx는 항등함수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저렇게 생긴 친구고, gx는 상수함수야. gx는 어떤 숫자가 표현되는 소리죠. 그래 놓고 hx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모든 원소 1, 2, 3, 4, 5에 대해서 모두 성립한대요. 이해 가지, 그지? 잠깐 고민 좀 해볼게. 이런 아이들은 얘는 그냥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1 넣으면 f1은 1이고 2 넣으면 2고. 그런데 3개 더해서 얘네들은 다 함수 값이죠. 이들 중에서 뭐 하나를 나눠 먹는단 말이야. 아, 나눠 먹기보다는 그지? 하나씩 들어간단 말이야. 같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잘 보면 포인트는 얘가 되겠네. 아, 그래. 가장 큰 녀석이 x가 5라면, x가 5면 넌 f5니까 5로 결정이 되면 자동빵 얘네들이 1로 결정이 되겠죠. 아, 그래? 그럼 gx는 상수함수니까 얘는 죽었다 깨나도 1만 쏘겠네. 이해가지? 오케이? 그래서 g1, h1이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났네요. h1이 1이네요. h1이 1이니까 g3는 얼마야? g3는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 1이 되겠죠. 뭐 이래. 한 번 더 갈 줄 알았더니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죠? 13번이었어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연립선이 2개 주어져 놓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라고 했지. x가 딱 4개일 때 a도 땡큐 a도 정수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위에 것도 풀겠죠.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 친구를 풀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0이 더 크면 사이값이 잡히니까 사이값은 이렇게 그림 그려볼게요. 수직선에다가 어디랑 어디니? 마이너스 5랑 2 이렇게 잡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정수 좀 볼 거예요. 정수니까 마4, 마3, 마2, 마1, 0. 자리가 없다. 자, 그래서 좀 써놓고 할 걸 그랬네요. 여기 2고 여기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처음에 기초 작업.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아래 것만 잘 해결하면 되는데, a가 일단 정수라 그랬죠. 그럼 a로 나누고 싶은데 a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a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a가 0이면 나눌 수 없으니 우리 항상 뭘로 이해해? 원식으로 이해해라. 그런데 봤더니 이 친구가 뭘 집어넣어 식이 성립하니까 너를 만족시키는 해는 실수 전범위. 그럼 너랑 실수 전범위랑 공통인 건 그냥 이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몇 개 나와버려? 정수가 6개가 결정되겠네요. 안 돼. 우리는 4개짜리를 찾는 중입니다. 넌 아니야. 그치? 두 번째. 그럼 a가 양수인 경우를 봐야 되겠죠. a가 양수인 저 a를 나누면 부동호 바뀌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a는 정수니까 양수니까 1, 2 뭐 그딴 거일 텐데 1일지언정 이렇게 가서 그지? 정수가 안 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1이면 1 하나 나오겠네요. 이게 까맣게 칠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정수는 1 하나가 나오겠네요. 안 돼. 왜? 4개짜리 찾는 거야. 그럼 고민해봐. 세 번째.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 의식을 a로 나눠주면 부동호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왜? 음수로 나눠주면 부동호는 변하니까. 자, 그래서 얘가 정수인데 정수 이하래요. 그러면 a가 음수니까 너 정도 의심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네요, 답이. 이렇게 가야, 그지? 얘가 등호 들어있으니까, 너 포함해서 1, 2, 3, 4라 결정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4점 치기는 그지 조금 쉬운 문제였죠, 그죠? 15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 상수 a에 대해서 전해들이 같은 항등식일 때 p의 마이너스 1을 물어봤는데, 일단 이 친구 때문에 얘들아,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고 싶은데 넣는 순간 얘가 빵이 되면서 딱 서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항등식의 입장에서 요 뒤에 요 꽁다리가 일로 넘어간다면 우변은 너 곱하기 너의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을 테니까 왼쪽도 x 빼기 2랑 그 다음 px를 곱해져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넘겨줘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ax까지 넘어와서 여기가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 a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우변이 0이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a는 얼마 나와? 맞죠? 마이너스는 그지? 뭐야? 너는 10, 너는 10, 너는 20, 2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가 1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a가 10이면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좌변만 다시 쓰면, 여기서 써볼게. 너 일로 와. 됐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너네들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표현되는 식이 너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도 분명히 너를 가지고 있을 테니, 어떻게 표현해? 여기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표현되는 이 식이 우리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p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끝났죠? 자, x제곱. 그 다음에 2차가 너니까 2차는 이렇게 곱한 거랑 1이 곱한 거랑 나올 테니 얘가 마이너스 3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상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얘가 얼마이더라? 네가 px라는 친구였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됐죠? 그럼 문제 뭐 물어봤어? p의 마이너스 2니까 p의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6 빼기 1. 그래서 9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 완료표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그래? 그러면 z란 친구를 a 플러스 bi로 세팅을 하면 너가 허수니까 b는 얼마가 아니야?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우리가 꼭 달아놓고 출발합니다. 괜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조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건을 활용 못하면 수학을 정말 못하는 겁니다. 그죠? 주어진 조건은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mn이 뭐예요? mn은 또 정수네요. 그죠? 자, 그래 놓고 문제 뭐라 그랬어? m 플러스 n의 최소값. n도 조금이면 좋겠네요. 그 최소값이니까. 자, 근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나 조건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얘가 얼마니? a 플러스 bi. 넌 얼마야? a 빼기 bi. 둘이 더하면 2a가 되겠죠. 그럼 이 a가 8이니까 a를 4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a는 4죠. 정확히 4야. 그럼 z가 요만큼은 결정이 되겠네요. 4 플러스 bi라는 친구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z의 제곱은 4 플러스 bi 이 친구의 제곱일 것이고, m의 z는 4 플러스 bi 플러스 n, mn은 서로 다른 정수? 그냥 정수. 자,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싹 전개하면 너 이퀄 0의 복수의 상등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P 더하기 QI. P랑 Q랑 실수이면 P도 얼마니? 0이고 Q도 얼마야? 0이라는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죠? PQ는 실수가 있어야 돼요. 귀찮아서 안 썼어요.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요치 전개한 식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쪼개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수 파트 i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허수 파트 i들이 존재하겠죠. 그게 0이라는 소리네요. 자, 전개입니다. 16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둘이 곱한 게 2배 8bi 표현될 것이고, 곱하면 i가 없으니까 4m이 될 거고, 곱하면 플러스 mb 표현될 거고, n 너까지도 이렇게 주어져 있고, 너가 0인 and 너가 0인데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b가 뭐라고? b가 0이 아니라고요. b가 0이 아니면 b로 나눌 수 있겠죠. 0이 아니니까. 이해가지, 그지? m이 얼마? m은 마이너스 8이었구나 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게 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최소값이니까 n도 여러 개 나와서 짠 걸 구하는 줄 알았더니, 그지? m은 결정이 되겠네요. 그럼 m이 결정이 돼 있으니 전체의 최소값은 이 m이 최소일 때 더한 값도 최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m이 마이너스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n의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 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6 마이너스 b의 제곱, m이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n은 0. 나는 n이 궁금해. n은 이거 싹 다 넘겨버리면 b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런데 n인 가장 작아야 되는 건데, 그죠? m에는 얘들아 정수란 말이 있대요. 정수란 말. 그러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얘는 이미 정수니까 이 친구가 정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수, A, B는 실수입니다. 처음에 세팅할 때.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인데 B가 0이 아니라 그랬거든. 이해가지, 그지? B가 0이 아니니까 B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겠네. 그럼 B의 제곱이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가장 작은 정수는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N은 얼마라는 걸 이해돼? N은 1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감? 그래서 너네들이 더해서 최소값 둘이 더하면 9인가요? 정답은 4번이고 선생님 둘이 더해서 최소가 될 때 그때 복수는 누구예요? B가 제곱 1이니까 B는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I겠죠. 그래서 Z가 얼마일 때? 4 플러스 I 너 이거나 또는 Z가 얼마일 때? 4 빼기 I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저 MN에 대한 최소값이 결정되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7번이었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집합 x는 0에서 4에 대해서 x에서 x로 간대요. 그래서 x의 범위는 정역이죠, 그죠? 0에서 4까지로 표현되어 있고 y의 범위도 0에서 4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만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자, 0에서 3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3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고 자, 뭐로 보냐면 3에서 4까지는 정확히 주어져 있죠, 그죠? 등호도 들어있고 3 집어넣으면 0이고요 4 집어넣으면 1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1로 잡아놓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 물어봤으니까 1대1 대응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그 fx의 그래프와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0에서 3까지 범위가 이차함수네요. 이차함수의 그림은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메꿔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0에서부터 올라간다고 치면 0일 때가 이 녀석의 y절편 b니까 이렇게 메꿔지겠죠. 왜냐면 여기를 다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자르면 한 점에서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3인점에서 빵꾸가 뻥 뚫려 있으니까 그지? 요렇게 내려오면서 요런 2차함수 형태가 돼야 요렇게 한 점에서 쭉 그었을 때 x가 4에서만 만나겠죠. 그죠? 결국 이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는 어느 점을 지나? 3,1을 지나고 2차함수가 그다음 0,4를 지나더라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그럼 y절편이니까 b가 4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b는 4라는 걸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0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3 집어넣어서 3,1을 지나니까, 그지? 쭉, 전범위를 가정해서 쭉 내려올 테니까, 3,1을 지나니까, 3,1을 집어넣으면, y의 1을, 여기서 3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9a가, 마삼인가요? 그래서 a가 음수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 보겠죠. a가 음수여야, 그지? 위로 볼록할 테니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AB 값 물어본 게 아니라 F를 물어봤죠? 그래서 F1을 계산해 보면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A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B는 4니까 3분의 11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16번이었어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두 조건에 대해서 P면 Q이다와 P면 나 Q이다가 모두 뻥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 물어봤어요. 그죠?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P라는 조건은 요 녀석의 입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일 거고 양변에 각항의 K를 이제 더할 테니까 마이너스 2부터 그 다음 K를 더했죠? 한 번에 갈게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눈에 보일 테니까 그 다음에 2에서 K까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 범위가 정확히 4칸 차이 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4칸인데 K가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죠. 그죠? 그렇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Q라는 친구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사이값 잡힐 것 같은데요. 어디 사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로 표현해서 PQ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으로 많이 풀어봤는데 거짓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P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주어질 때 가정해 볼게요. 이 친구들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는 진리집합입니다. 진리집합. 그럼 P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Q가 아니니까 이건 그지? 거짓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P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Q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은 참이겠지만 Q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이 조건이,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나눠서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생각해 볼게. 자, 만약에 이런 경우를 지금 보는 거예요. P랑 Q랑 만약에 교집합이 없다면 그러면 요거는 너희냐, 여기 그지? 거짓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를 볼게요. P면 Q가 아니다. P면 지금 Q가 아니죠. Q가 아닌 건 이렇게 전체집합 그려놓고 이 안에 들어있을 테니까 P이면 not Q이다. 이게 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아니라는 소리죠. 결국은 뭐야? 이 두 개를 동시에 완성시켜주는 거짓이 되는 조건은 너네 둘이 공통인 게 들어있고 너네 둘도 공통인 게 들어있어요. 너네들이 교집합을 생각했을 때 교집합이 뭐야?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공통인 게 들어있고 너희도 공통인 게 들어있으면 이 두 개의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너네들이 공통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P부터 그려보면, Q부터 그려볼게요. Q가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 친구가 Q라는 진리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이제 요걸 그려봐야 되겠죠. 요거 그지? 둘이 공통인 걸 봐야 되니까 Q가 아닌 친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Q의 여집합의 진리집합을 지금 그리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P를 그려볼 건데, P는 너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4칸 차이나고요. 그죠? K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공통인 게 들어있을 테니까 P가 이렇게 생겨 먹을 수 있겠죠. 너도 공통, 너도 공통.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거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공통이 들어있을 때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니? 2 플러스인가요? 어디야? 밑에 있네요. 여기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도 공통인 게 들어있어야 저 명제가 거짓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그리는 순간 여기 공통인 거니까 둘 다 뻥이겠구나. 그러면 이걸 좀 더 움직이면 여기랑 공통인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오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등식만 잘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너네들이 비교해서 오른쪽 더 클 거고, 등호에 대한 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등호에 대한 판단인데, 너네들이 같으면 이 보라색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 지금 몇 칸이니? 6칸이고 얘가 일로 옮겨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공통인 게 들어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둘이 같아도 되고, 이번엔 너네들이 같으면 그럼 2 플러스 K가 여기로 옮겨지겠죠? 옮겨져도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교집합으로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등호 다 들어갑니다. 등호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풀어주면 요거 여기로 넘기면 K는 마이너스 1 써볼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잘릴 것 같은데 요거 여기로 넘기면 요걸 여기로 넘겨야 되겠죠? 그죠? 넘기면 K는 마상.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잠깐 누구 오셔가지고, 그지? 그래서 요거부터 풀어주면 이거 넘기면 K는 얼마니? K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여기로 넘기면 K는 마상. 그래서 위에, 요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도 좀 볼게요. 요렇게 잡히는 건 우리가 이해했고, 지금 우리가 공통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생각해봐. 너네들이 같다면 보라색이 여기로 밀리겠죠? 노란색 쪽으로.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이너스 1이 그치 빵꾸 뽕이잖아. 둘이 공통인 게 없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너는 너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랑 같다면 생각해보면 이게 1로 밀리는 거니까 이쪽이 이렇게 또 먹겠지. 얘랑 같아도 마이너스는 그치 공통인 게 아니겠지만 이 녀석이 1로 밀리면서 교집합이 많이 나오겠죠. 이게 4칸이니까 마이너스면 이 네 칸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4개 빼면 얘가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니니. 어쨌든 교집합이 등장하니까 너네 둘은 같아도 상관없더라. 자, 그러면 요거 여기로 넘기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큰 거고, 얘는 뭐 그치? 등호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거 넘기면 얼마니? K는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너네들의 공통 범위는 너가 될 거고, 여기에 속해있는 정수는 마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여기까지 되겠네요. 됐죠? 여기 좀 체크해 놓고 다시 또 지워서 다시 해볼게요. 마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뭐 합이니까 그지? 요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더 하나만 하니까.
자, 그러면 지워놓고 다시 고민해 볼게요. 안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얘가 이렇게 가면서 계속 교집합을 가질 거고, 이 끝까지 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k, 여기까지. 그지? 요렇게 되는 경우에 공통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다는 소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오른쪽 미는 거예요, 지금. 너를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래서 밀면 여기 부분도 공통 범위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겠네요. 그래도 되겠네. 라고 해서 또 보면 이렇게 가는 거고 다 등호 들어있으냐 가져도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너는 너가 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니까 교집합이 등장하는 거니까 둘은 같아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얘랑 같으면 얘가 일로 밀리겠죠. 그러면 너는 빵꾸 뽕 얘는 들어있으니까 그치 교집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 요거 넘을까요? K는 얼마니? 7 이하. 이하가 될 거고, 요걸 넣으면 K는 3 이상일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가 빠지니까 쭉 넘어가면 여기 등호가 빠져 있겠죠. 그럼 공통범위는 너가 되겠네요. 그래서 4, 5, 6, 7이 나옵니다. 4, 5, 6, 7. 이런 것들을 다 더해달라는 소리인데, 요렇게 3개 더하면 6이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너랑 사라지겠죠, 합은. 그래서 9에다가 7 더하면 16이 정답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 대부분 문제들이 참으로 표현되는데 거짓 문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챙겨서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8번이었어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A집합의 개수. 그러면 A는 0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갖고 있고 A는 모든 그지 실수에 대한 부분집합이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A라는 친구는 뭘 갖고 있어라? 반드시 0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 조건을 봤더니 이게 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대요명제를 때릴 겁니다. 그럼 대요명제는 자리 바꿔 부정치하는 거니까 A가 A집합의 원소라면 스몰 A가 A집합 원소라면 A제곱 마이너스 2 너도 원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 이미 0이라는 친구가 A에 반드시 속하는 원소니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라는 친구도 그죠? 원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마이너스가 반드시 원소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2라는 것도 원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원소 개수는 4개. 즉, 이 문제의 판단은 너가 누구니를 묻는 문제죠. 이 K값이 여러 개 나온다는 소리고 그 K값의 개수에 따라서 A집합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지, 그지? 자, 그러다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얘를 넣어서 너를 만들어 줬고 여기 집어넣은 거죠. 얘를 넣어서 너를 만들어 줬잖아.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 나와버리네. 그러면 너를 넣어서 너가 될 수는 없고 너가 너를 만들어 주니 이 친구는 그죠? K를 넣었더니 이 값이 될 텐데 이 값이 그냥 K가 나올 수 있겠죠. 자기 자신. 나야, 나. 그런 거. 그래서 K를 집어넣었어요. K를 집어넣으면 K제곱 마이너스 2란 친구가 K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원소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또 얘네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해가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K를 집어넣은 이 친구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2가 되는 이런 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너부터 확인해 보면 너야? K제곱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2가 0이야. 인수분해 2에서 이렇게 될 테니 K 값은 얼마야? K는 2이거나 2는 들어있죠, 그죠? 중복은 안 돼. 원소의 개수는 4개니까 마이너스 1 있나요? 없네요. 그래서 K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친구에 대한 집합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지? 그럼 너라면 고민해볼게. 너라면 K 값이 얼마 나와요?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얘네는 여기 0 마이너스 2가 아니니까 이건 둘 다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또 몇 개 나와? 2개 더 나오겠죠. 그럼 넣으면 K제곱이 이거 넘기면 0이니까 K가 0이 나와서 이미 0은 들어있고 원소의 개수에는 0이 안 미치고 그 다음 너라면 K제곱이 얼마예요? K제곱이 4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둘 다 들어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될 수 있는 친구는 K가 마이너스 1 때 K가 루트 2일 때 K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네요.
19번이었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fx가 정의역이 a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가 나오고 하나는 이차함수, 하나는 무리함수겠죠. 그래서 a를 대충 여기다 잡아놓고 대충 그려본 다음에 나중에 좀 정확히 그려볼게요. 그러면 최고차의 음수니까 a, b네. y절편이, 죄송합니다. 꼭정 y좌표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여기 y는 x라면 루트 x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기존 그래프에다 y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죠. 그럼 집어넣었으니까 그지? x 대칭이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 그래프를 x축 a, y축 b. 원점이 a, b에 있구나. a, b 어디서 간에 봤는데 여기라는 소리죠.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자, 그랬을 때 fx, 즉 ab가 움직임에 따라, 그지? 뭐 요렇게 움직인다는 소리죠. 뭐 요렇게 그지? ab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자, 이 조건을 만족해주고 뭘 물어봤어? 함수값을 물어봤으니 fx를 정확히 구해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가족권부터 보면 너네들이 곱해서 0이다. 그러면 너가 0이구나, 너가 0이구나. 즉 fx가 얼마예요? fx가 알파이거나 또는 fx 줄게요. fx가 얼마? 베타이거나 하는 그는 얼마니? 알파, 베타, 감마뿐이래요. 그런데 알파가 알파니까 이 녀석의 근이 하나가 알파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너의 근도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감마란 친구가 어떤 친구야? 너를 마주친 녀석이 감마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가 알파라는 근을 갖고 너가 베타, 감마,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지, 그지? 됐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이게 알파 넣어서 알파라는 소리고 베타 넣어서 베타라는 소리는 fx 이퀄 x의 근이 결국 알파, 베타라는 소리고, 얘는 어떻게 이해해? y는 fx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에 불과하더라. 즉 y는 x를 그려봐. 너네들이 교점을 생각해서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야.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fx를 대충 여기다 그려볼게요. 모르니까, 그지? ab가 모르니까 y는 x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너를 알파라고 가정해. 그 y좌표도 알파겠죠. 왜? y는 x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뭘 그려요? y는 알파란 그래프를 그려요. x축이 아니라 y는 알파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y는 fx와 y는 알파의 근이 얼마니? 이렇게 두 개 나오거나 하나 나와야 되는 소린데, 여기 알파 나와? 그럼 쭉 내려가니까 여기 하나 더 나오겠죠. 그게 감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친구가 두 개의 근을 가지면 베타란 친구는 얼마니? 근을 딱 한 개만 가져야 토탈 세 개 나오겠죠. 근데 베타는 어디니? 너가 베타야. 자꾸 목이 잠기네요. 너가 베타라고, 베타, 베타라고. 그 y는 베타는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몇 개가 결정이 돼? 두 개니까 이 녀석의 근은 토탈 몇 개? 네 개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y는 x를 고정시켜놓고 이 그래프를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이미 여기쯤에서 y는 x를 그리는 순간 하나, 지금 y는 알파 그릴 테니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나머지 위 친구를 좀 더 올려서, 그지? 이 그래프에 한 점에서 만나 있구만은 이 b가 베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가 베타이더라. 즉 어떻게 줄 때? 지워볼게요. 불필요한 거 요렇게 지워버리고, 너가 y는 베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y값이 베타니까 b가 베타가 될 거고, 그럼 y는 x에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줘야 돼? y는 x가 조금 과장되게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였고, 너가 베타, 베타이고, 그러면 y는 알파라는 녀석과 두 점에서 만나고, 좀 내려볼까 너도? 너 내려와. 응? 다른 색깔로. 핑크? 핑크해요. 핑크해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너가 감마가 되는 거고, 왜? y는 알파가 되는 x좌표가 감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너가 y는 베타니까 딱 요 그래프 만나겠죠? y는 x도 만나고 fx도 만나고 y는 베타에서
그래서 이 녀석이 베타였다. 그러면 근이 몇 개?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y좌표는 알파일 거고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봤어? 가나는 다 해석했고 조건 하나 더 있죠. 알파 베타 감마가 15란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 함수 값을 물어봤으니 함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함수를 정확히 알면 이 AB 값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소리죠. 근데 우린 뭘 알고 있어? 이 녀석이 A, B였는데 Y좌표가 베타니까 너가 베타라는 걸 알게 됩니다. B가 베타야? 그럼 너도 베타야. 여기까지 했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내려오면 X좌표가 베타죠. 아, A도 베타였구나. 너도 베타? 너도 베타였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베타 천국이야. 됐죠? 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요 조건만을 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가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즉 베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fx가 정확히 결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럼 좀 고민해 볼게요. 자,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은 교점이죠, 뭐, 그지? 요점 가지고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베타 집어넣으면 그럴 수밖에 없나? y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0, 그지? 베타, 맞네, 그지? 너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뭘 집어넣어? 너를 집어넣어야지, 뭐. 자, 알파, 알파. 이 그래프 왼쪽 그래프면, 그죠? 이 그래프. 알파, 알파. 너는 누구니? 감마, 알파가 되겠죠.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알파, 알파는 2차 함수니까 여기 집어넣겠죠. 그래서 y좌표 얼마를? 알파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x 대신 얼마를? 알파를 집어넣고, 제곱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너네들이 자리 바꿔볼게요. 자리 바꾸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낫겠네요. 얘를 일로 넘길게요. 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고민해봐. 알파랑 베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동일한 점이 아니니까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 1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가게 되고, 그죠? 요 친구만 넘겨볼게요. 플러스 베타? 다시 곱하면 너가 베타일 거고, 요걸 넘기면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알파고, 베타는 얼마니? 알파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는 순간 감마도 알파로 표현하고 싶어. 됐지? 자, 그랬으니 어서 와. 요점의 좌표를 이번에 요 녀석의 무리함수죠. 그죠? 얼마에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리가 이거 지워볼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리 여기밖에 없네요. 자, y좌표는 얼마를? y좌표 알파를 집어넣고요. x좌표에 감마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걸 넘겨보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아까랑 동일한 식이 표현되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알고 있거든. 그지? 여기서 여기를 뺀 거야. 여기 베타니까, 그지? 이게 지금 한 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베타니까. 베타는 알파보다 하나 많은 거라고. 이해 가지, 그지? 그러면 베타 대 알파를 빼면 이게 한 칸이구나. 됐죠? 한 칸이면 양변을 제곱하면 감마 베타는 감마가 더 커요. 양변 제곱하면 1은 여기가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감마도 넘겨 1 더하기 베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어이쿠야, 저는 알파로 표현될 줄 알았더니 베타로 표현되네요. 그죠? 그럼 다시 다 바꿔. 이 바보 자식아, 그지? 알파, 베타, 감마. 감마는 베타 더하기 1이야. 베타는 베타고 알파는 베타에서 하나 차이 났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뭐야? 너를 기준으로 너가 한 칸, 너를 기준으로 너가 한 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여기까지 했어? 자, 오케이. 그래서 알파, 베타 세 개를 다 더하래. 세 개를 다 더한 게 15니까 얘가 중심이니까 얘가 5겠지 뭘. 5에서 하나 뺀 거랑 5에서 하나 더한 거랑 4, 5, 6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타가 5였다는 얘기예요. 4, 5, 6. 알파는 4, 베타 5, 감마 6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fx가 정확히 완성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뭘 물어봤어? f에 4 더하기 5니까 이 f9를 물어본 거고, 9는 지금 a가 얼마예요? a가 베타거든요. 베타는 5였단 말이야. 베타 5. 그럼 9는 이 범위에 속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함수값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루트에 x 얼마를 9를 집어넣고 빼기 베타는 5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베타니까 플러스 5가 처리되겠죠. 잘 안 보이시려나? 얘가 2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어서 와.
자, 이게 20번이었어요. 자, 21번 볼게요. 조금 어려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원이 존재하고요. 원의 요 2, 3면에서만 그림이 그려지도록 4분원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4,2로 주어져 있네요. 체크해 볼까요? 4,2로 주어져 있고 뭐라 그랬냐면 P라는 친구가 여기 4분원 위를 호의 그 위를 움직인대요.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을 APQ의 무게중심 원점과 일치도로 잡는다. 그래서 P도 움직이는데 P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 예를 들어 Q를 여기다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P가 여기쯤에 있고 좀 그림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Q가 여기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질 거 아니니? 이렇게 그려졌을 때 누가 이 원점이 무게중심에 위치하도록 PQ를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지? P가 이렇게 움직이면 Q도 그걸 따라 움직이겠죠. 그죠? 자, 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자,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원점에 대칭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쯤에 있겠죠? 이 점의 좌표.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은 너네들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찍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기억 보겠습니다. PQ의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거든요. 너네들 중점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는 건데. 일단 보면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무게중심을 정의할 때 요렇게 중선, 요렇게 중선, 그죠? 중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인 거고 그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무게중심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원점이 무게중심이고 이게 요렇게 중선이다 보니까 너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죠. 결국 A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B가 2대1이 되는 이 점이 PQ의 중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자르면 그리고 이렇게 자르면 이 각이 공통일 테니 같을 테니 너랑 너는 이 삼각형은 닮은 비가 2대1입니다. 그러면 여기 2대1이니까 여기도 2칸 가는 것만큼 여기 2칸 갈 테니까 너가 4만큼 갔어? 그리고 2개 올라갔어? 그러면 이만큼 가고 1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만큼 왼쪽으로 하나 내려오는 거니까 이 중점은 P가 이 원주상에 어디를 존재하든 간에 그지? 무게중심 원점이니까 요 점일 수밖에 없겠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은 3분 A'Q의 길이 항상 일정하다 물어봤죠. 그죠? 자, A'Q의 길이. 그러면 지울까?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은 제가 A'Q의 길이 물어봤는데 A'인 너의 그 원점 이동한 원점 대칭 이동한 이런 점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볼게요. P가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점의 좌표를 편의상 A, B로 세팅을 하고 우리가 여기 이 친구가 PQ의 중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 Q가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Q점의 좌표를 세팅해 볼 건데 요 점의 좌표가 너네 둘이 PQ의 중점이다 보니까 그 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죠. 방금 공부한 기억에 의해서. 그러면 너네 둘이 더해서 중점, 즉 너네 둘이 더해서 반띵한 게 너니까 너의 2배가 너네 둘이 더한 게 되겠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돼? 너의 2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래야 너네 둘이 더해서 반띵한 게 너일 거고. 이해가지지? 너의 2배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그래야 너네들이 더해서 반띵한 게 너가 될 테겠죠. 여기까지 했지? 그럼 이제 문제를 뭘 물어본 거냐면, 요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요 길이를. A'Q의 길이를. 그러면, 그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여기서 여기 뺄까요? 빼면 A제곱. 그리고 여기서 여기 빼면 B의 제곱이라는 게, 요 길이가 A'Q의 길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얘는 누구야? 가만히 봤더니 원점에서 A, B까지의 거리죠. 요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이해가지? 그래서 요 반지름이 정확히 오니까 이 길이도 무조건 O라는 걸 이해할 수 있구나. 딱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A'Q가 O야? 그럼 너를 중심으로 Q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길이는 이 반지름과 일정해. 그런 얘기죠. 이해지,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P가 여기를 움직이는데 만약에 요 점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요 점에 있으면 너가 중점일 테니 어딨어? 요거죠. 넌 지울게. 그러면 이 점이 P가 여기 있으면 Q는 여기쯤에 있겠죠. Q는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너네 둘이 더해서 반이 또 너가 될 테니까.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만약에 P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P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해서 얘가 중점일 테니까 여기쯤에 Q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Q라는 친구는 여기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5짜리 녀석을 움직인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번도 참여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은 A' QP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A' 넌데? Q는 어디 있어? Q는 여기, 여기 위에 움직이겠죠? Q 여기 있다고 치고. 그러면 너의 대칭점 P는 여기 있겠지. 즉, 이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이 P가 움직일 때마다 Q도 움직일 테니 이 넓이에 뭘 물어봤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죠. 여기까지 했지, 그지?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만 더 크게 해서 같이 디귿번만 보겠습니다. A' QP, A' PQ, A' QP,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좀 크게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표현해 보면은 요점이 4,2죠? 그럼 4,2의 원점 대칭 이동된 점은 여기쯤에 있을까요? 또 여기쯤에 있겠죠? 자, A'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P가 여기를 움직이고 Q가 여기를 움직이죠. 그래서 P가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해볼게. 여기쯤에 있으면은 요점의 좌표가 그 PQ의 중점이었어요. 요렇게 표현해서 여기 Q가 여기쯤에 있는 거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냐면 A' PQ 요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물어봤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런데 요 A'Q의 길이가 정확히 5였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랑 동일한 길이가 요 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너랑 우리가 길이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너의 중점이 요점의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을 봤더니 PQ 이제 동시에 움직이고 일단 이 밑변은 5라는 게 고정이 되니까 결국 이 높이가 최소일 때가 넓이가 최소, 높이가 최대일 때가 넓이가 최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쭉 이 보조선 그어서 이 높이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상태로 생각하기 조금 번잡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죠? 그죠?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겠죠? 5로 같잖아, 얘들아. 그리고 또 뭘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루트로 같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두 칸 한 칸일 테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러면 너네 둘이 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이해된다는 소리죠. 뭐? A' 삼각형 A' PQ의 넓이는 삼각형 OPA', 얘네들이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요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 삼각형이죠? 요거 보라색 그려볼게요. 요 삼각형. 그럼 이제 문제가 조금 쉬워졌지. 왜? 요 길이가 얼마냐면 원점에서 이점의 거리니까 정확히 밑변이 일치합니다. 넓이라는 친구는 2분의 1, 밑변이 A, 높이가 H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같다는 걸, 일정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여기까지 했죠?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니까 여기서 여기 거리는 2루트 5겠죠? 그죠? 여기 2루트 5니까 이 둘이 곱한 게 루트 5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이 친구의 최소와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려나? 잘렸나? 화면이?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요 길이도 2루트 5로 일정, 요 길이도 반지름 5로 일정. 그럼 결국은 넓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2분의 1 변 사인 세타. 이 끼인 각이 요 각을 의미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했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요 녀석이 밑변으로 가정, 얘는 고정, P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 수직거리가 높이가 될 거고 너으로부터 수직거리, 그 수직거리가 최소 최대가 언제냐를 묻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높이가 가장 최소일 때는 P가 어디 있을 때요? P가 이거 쭉 이 녀석이니까 쭉 내리면 요 점에 있을 때가
높이가 가장 최소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요렇게 나서 이게 높이일 테니까 가장 짧잖아.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왔어? 그럼 높이가 이렇게 그릴 테니까 얘가 밑변이고 이 임의의 점에서 손해발을 잡고 찍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 점에 위치할 때가 이 높이가 가장 최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그때의 삼각형은 이렇게 요렇게로 바뀌어버리지. 이해했지? 그럼 밑변이 얼마니? 밑변은 5네. 그럼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그지? 다시. 최소일 때의 넓이는 2분의 1. 이변의 밑변이 5로 변했죠. 요걸 밑변이잖아, 얘들아. 이걸 밑변으로 보고, 그럼 높이를 얘로 보시면 되겠죠. 얘로 본다는 건 너의 y좌표의 절대값.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만 구하시면 되죠. 그럼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어떻게 생각해? 이 보라색 삼각형 입장에서 2분의 변, 사인 끼인 각이죠. 그러면 사인 90도일 때 가장 최대값 1을 가질 거 아니니? 이해감? 얘네가 정확히 수직일 때, 즉 P가 어디에 있을 때? 아니면 90도로 간다는 소리인데, 요렇게 돼서 이 친구가 딱 수직일 때 이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아니면 너랑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서, 그지?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일 때가 여기서 가장 일로 그었을 때 가장 긴 길이가 나오겠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가 가장 최대 넓이가 될 거다. 자, 그럼 그때는 2분의 1. 걔는 썼네, 그지? 잘릴 줄 알았어, 화면에, 그지? 자, 요 길이 얼마예요? 2루트 5. 그리고 높이는 얼마니? 이 높이는 이 친구니까 반지름일 때, 반지름 5일 때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5루트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게 25루트 5인데 앞에 문제에서는 20루트 5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디귿번은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죠? 좀 여러 번 반복해보고 도형에 대해서, 그리고 원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반지름과 연관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포인트 되는 점들, 중점의 좌표, A' 좌표, 그래서 P를 움직이면서 Q 어떻게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A, B, C, D 주어져 있고요. 점이 주어져 있고, 누가 P랑 Q랑 요 CD에 대한 Y좌표 가르쳐 놨네요. P값 더한 거 물어봤고, CD의 기울기는 음수이고, 너네들이 길이 같고, 너네들은 또 평행하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D의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자, 그렇게 표현하면 X의 증가량은 CD, 여기서 여기 뺄까요? 2루트 2?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Q 빼기 P. 너가 음수란 소리는 얘는 양수이니 분자가 음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넘겨볼까요?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의 조건이 가야 되는 해석이겠네요. 자, 나 보겠습니다. A, B의 길이, X좌표 0이야? 그 Y축에서 1랑 4랑 거리니까 3칸일 것이고, CD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뭐의 제곱? 여기서 빼면 2루트니까 8, 더하기 Q에서 지금 P를 빼고 있죠?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나요? 여기서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될 거고, 세 번째, AD랑, 안 보이려나? AD랑 BC랑 평행하대요. 그럼 AD는 너네들의 기울기잖아. 여기서 여기 빼면 3루트 2분의. 그러면 저기 빼면 Q 빼기 1인가요? 야, Q 빼기 1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BC, 이 가운데 거죠, 그죠?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얼마니? P 빼기 4 이렇게 표현되겠죠. 루트 2 쳐주고 양면에 3 곱하면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 가지고 연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3P 자리 바꿔 쓸게요. Q도 넘어와. 마이너스 Q는 이 친구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면 10을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쓸 수 있는 거 있나요? 자, 볼게요. 얘가 3이면 이 근호 안에가 9란 소리인데, 루트 안에가, 그럼 너가 얼마니? 1이란 얘기죠. 앞에 8이 있으니까. 그럼 너가 얼마란 소리야? 너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란 소리인데, 누가 크다고? P가 크다고.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은 음수기니까 넌 아니야. 너란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Q 마이너스 P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해버려. 더하면 이 P는 얼마예요? 10이 나오나요? 그럼 P는 5가 될 것이고,
P가 여기 집어넣으면 Q는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둘이 더하라 그랬죠?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인형. 눈이 왜 이래, 애들. 그지? 자, 어쨌든, 보시면 되고요. 8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강아지들을, 얘는 곰이야? 뭐야? 곰이구나. 고양이, 얘는 토끼. 야, 토끼 겁나 무섭게 생겼는데? 자, ABC를 세팅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 개를 끄집어내는 거냐면 5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큰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 2개 뽑는데 이 강아지 뽑고 얘를 뽑나, 얘를 뽑고 얘를 뽑나 큰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그죠? 조합을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경우에서 선택해 봐야 되는데, 이게 종류가 ABC 4가지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5개를 뽑는데, 종류 입장에서 보면, 그지? 구분을 짓는 걸 뭐에 판단해서 저 인형의 종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5개 뽑는데 4종류를 모두 뽑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너. 그리고 이 중에 하나. 이해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중에서 또 하나를 더 뽑을 테니까 어떤 인형의 종류는 개수는 이렇게 2개일 거고 나머지는 하나씩 뽑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4종류를 다 뽑을 수 있으니까. 이해 가세요? 4종류. 그 다음에 3종류인 경우도 뽑을 수 있겠죠. 어떤 3종류야?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요거 하나. 그죠? 이런 식으로 2, 2, 1. 그래, 너네들은, 너 또는 너니까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2개야? 그럼 이 A, B, C, D 중에서 누군가는 2개를 뽑아야 되잖아. 사실. 그럼 끝이 나는 거죠. 사실, 난 이 4개 중에서 너를 뽑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A. 그럼 나머지는 죄다. 일로 와.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죠. 곰. 응? 고양이. 토끼. 겁나 무서워, 쟤. 귀 봐, 귀. 자, 어쨌든, 사실. 그 다음에, 2개 하나는 소리죠? 그럼 2개 하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4개 중에서 2개의 그 개수를 뽑을 수 있는 종류는 4C2가 되겠죠. 얘가 뭐라고? 처음에 요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했어요. 얘가 뭐라고? 이 4개 종류 중에서 요렇게 2종류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네들을 뽑았다. 그러면 너네들은 2개니까 A, B 이렇게 뽑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도 뽑아야 되잖아. 그지? 한 종류. 고양이 아니면 토끼니까 몇 개?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뭐 C를 뽑았다. 그래서 요 케이스 안에, 이거 얼마니? 12개? 요 케이스 안에 한 가지를 구체화시켜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너는 4니까 둘이 더해서 16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27번이었어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이 있고요. 이차함수 주어져 있고, 이차함수 정확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너네들이 만나는 두 점을 x좌표를 x1, 2라고 놓고 저렇게 절대값, 각각 절대값에서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100 이하의 n의 개수를 물어봤죠. 자,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차함수고,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선대칭 도형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꼭점이 2,0. 그래서 넉을 2,0이라고 하고, y절편이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렸을 때 너를 4라고 약속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y는 1이면 여기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니? x1, x2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그으면 얘들아, x2는 무조건 2보다 크니까 양수잖아. 근데 이렇게 딱 계속 긋다 보면은 이 친구를 기점으로, x가 0인 녀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 그려지게 되면, 너가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4를 기준으로 해서 너보다 커지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너보다 작아지면 이 친구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네. 이해가지? 너의 포인트가 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n이 1, 정도! n이 1부터 4까지를 볼 거고, 두 번째는 n이 얼마일 때 n이 5 이상일 때,
물론 여기서는 너 똑바로 안 써, 아저씨. 저 정도? 자, n이 100 이하니까 이렇게 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쉽죠? 왜? 이렇게 그렸으면 요래 그리던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 뭐야? 선택치인 도형이니까 너랑 같아요. 그러면 너네들의 중점이 x가 2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지? 그럼 x1과 x2를 더한 건 4가 되겠죠. 4의 반등이 2니까 이렇게 그려줘도 y는 2라고 가정을 해도 너가 x1, x2, 2부터 정확히 2를 기점으로 해서 너네 둘이 또 거리가 같으니 안 같아? 그림이? 둘이 더해서 4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4란 소리야. 어디까지? n이 4까지. 그러면 너랑 둘 다 양수니까 이게 전부 다 4가 돼서 이 값이 전부 다 2로 일정해집니다. 1, 2, 3, 4일 때.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n이 1, 2, 3, 4일 때는 전부 다 저 값이 2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다 돼. 1, 2, 3, 4 다 돼. 자, 5부터가 문제인데 5부터는 볼게요. 5부터는 얘가 어떻게 표현돼?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고. 얘가 x2가 되는 순간 얘가 x1인데 너는 음수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돼?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2분의 마이너스 x1 더하기 x2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얘가 자연수가 되는 건 직접 구해봐서 반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부호 반대 때문에 이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쓸 수가 없어요. 이해 가지 그지? 자, 그러면 저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x1과 x2라는 친구는 y는 n과 이차함수의 교점일 테니 너네들이 연립하면 나오겠네. 그래? 그럼 y 대신에 n 집어넣어서 싹 넘겨주면 몇일까요? 자, x제곱 지금 연립 방식을 푸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빼기 n 이퀄 0이 될 거고 그럼 근해 공식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2의 마이너스 루루 너의 제곱,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c가 4 마이너스 n이죠?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너가 x1이고 이 플러스 루트 n 이 친구가 x2라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너를 구해보는 중이니까 그 결과치를 여기다 쓰면 2분의 x1의 부호 반대잖아. 그러면 요렇게 될 거 아니니 x2는 너고 그럼 둘이 더하면 너는 없어질 테니까 2루트 n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고 n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요 사이에 들어있는 n은 제곱수라는 소리죠. 그러면 5보다 큰 제곱수는 9니까 n이 얼마일 때? n이 3의 제곱일 때 4의 제곱일 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10의 제곱까지 가는 그래? 그러면 개수니까 3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자연수의 개수 1, 2가 빠져있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10개에서 8개가 되겠네. 너 8개, 너 4개. 그렇게 해서 정답은 12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원이 6,0이 중심을 갖고 있고 반지름이 아래에요. 그 원 위를 PQ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 요렇게 그려보고 6,0이니까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6,0인데 PQ가 여기만 움직이고 있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 P라는 친구는 Y는 X의 대칭이동을 때린대요. 그러면 P가 Y는 X 여기쯤에 있으니까 이 원을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점의 좌표가 0,6이 될 거고 P가 여기에 있으면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있으면 대칭점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럼 P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그지? 요 위를 움직인다는 얘기죠. 누가? 전피를 좌표가 안 주어져 있네, 그죠? 그러면 x1, y1으로만 주어져 있네.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x1, y1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q도 움직이잖아. 근데 q는 어떻게 했어? q는 x로 k만큼 평이동했어요. 그럼 k만큼 이렇게 k가 양수로 가정하면 이렇게 오겠죠. 이해가지? 좀 이게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느낌적인 느낌? 뭐 말이 그래.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따다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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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쳐볼게.
그럼 그때의 k 값은 양수가 되겠죠. 요즘의 좌표는 u 플러스 k,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요즘에 뭐 이렇게 띄대요. 너를 x2, y2라고 약속을 했대. 됐죠? 자, 그랬을 때 문제 뭐라 그랬냐면 너에 대한 판단을 해봐.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그럼 뭐야? 너네들이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 직선의 기울기가 최소값이 0, 최대값이 3분의 4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딱 저렇게 되는 그 원을 한번 찾아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반지름과 k값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일단 최소값부터 볼 건데, 최소값은 두 개의 점이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지? 그럼 결국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네가 일로 와야 돼. 일로 와. 얼로 와?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x1, y1은 여기에 있고 x2, y2가 정확히 평행할 때 그때 최소값이 여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럼 이 조건을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은 같잖아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렸지만 그럼 야 더하기 야가 6이니까 얘네들이 3으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최소값 가지고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소리구나. 여기까지 좀 더 좀 잘 그리면 되지 뭐. 이렇게 잘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라는 소리죠. 반지름은 3이고. 자, 근데 문제는 이따구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위에 어떤 점을 잡고 여기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이 기울기가 밑으로 기어 내려가잖아, 얘들아. 내려가는 거니까 기울기는 최대값이 이게 전부 다 음수 아니에요? 그럼 최소값도 0의 거짓말이 돼버리지. 최소값이 0이려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려면 원이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어져서 그지? 최소가 0이고 최대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지, 그지? 그럼 K는 음수라는 소리네. 얘를 이 왼쪽으로 당겨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지, 그지? 그래? 그러면 너가 아니구나. 큰일 났네. 그래서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쯤 왔다고 쳐봐. 그럼 요즘의 좌표가 얼마예요? 6에서 플러스 k, 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했을 때 그 점의 최소가 0이 되는 거고 최대는 볼게요. 지금 이 원은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왜? 중심이 0,6이고 반지름 3이니까 얘가 이제 이 보라색의 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원이 여기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래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기울기가 양수일 테니까. 그러면 조금 더 보내볼게. 이렇게 보내볼게. 그러면 너 여기에 이미에서 한 점, 여기 이미에서 한 점을 잡아서 가장 기울기가 최대가 되려면 이게 많이 기울어져야 되겠죠. 많이 기울어져야 x축으로부터 많이 위로 올라가야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때 이 최대값은 이렇게 접할 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그지? 그래서 진짜 속상해요. 원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렇게 그려질 때 칠판에 걸리려나 모르겠다.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저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너가 3분의 4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가지고 해석해? 원의 중심에서 지점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그럼 반지름은 3으로 알고 있고 너의 기울기 얼마를 세팅한 거야? 3분의 4.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분의 4x 플러스 k를 썼으니까 요거를 뭐 a? 오케이, a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이랑 이 점과 직선의 거리를 써야 되니까 양변에 3을 곱해주고 3을 곱하면 몇 개? 3 곱하고 넘기면 4x 마이너스 3i 플러스 3을 곱했죠? 3a는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반지름 3이랑 그 거리랑 같더라. 그러면 루트 a제곱 b제곱 루트 25 5분의 절대값 너랑 곱하면 빵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18 그리고 저 뒤에는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 얘가 15가 되겠네요. 그럼 너의 관점에서 3a 빼기 18은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3분의 4면서 얘랑 접하는 친구니까 요렇게 하나 있겠죠.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이 y절편이 크겠지. 위에서 만날 테니까 얘들아.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A 값 큰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너무 얘가 크네. 요거 그지? 얘보다 얘가 크잖아. A 값이 넘어가면 3, 3이 A가 11이 되겠네. 아, 그래서 이 직선이 여기가 11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왔어요. 자, K 값만 구하면 되니까. K는 뭐야? 이 점의 좌표가 얼마였어? 이 점의 좌표가 6에서 K만큼. 물론 K는 아까 음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이더라? 또 반지름 3에다 놓고 K 값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얘도 당연히 저 K가 두 개 나오겠지. 반지름이 직선이 넣으면서 반지 3짜리 접하는 건 너도 있고 여기 하나 더 있겠죠. 이해하겠니? 그러면 K가 더 작아야지만 더 절로 당겨주는 거야, 왼쪽으로. 더 작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아, 요건 여러분이 하세요, 그죠? 요거. 얘니까, 얘랑, 그러니까, 그림 그다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요점 6 플러스 K고, 요거 거리 공식해서 K가 뭐 둘 중에 작은 거. 이게 더 가야 됩니다. 요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림을 그리면 너랑 접하면서 요렇게 된 게 하나가 더 있을 테니까. 요거는 조금 덜 온 거고 요거는 조금 많이 간 거니까 K의 절대값이 큰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조금 가려져 있는데 R값 구해놓고 K값 구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A가 1보다 작을 때 요 A, X가 A보다 이하일 때는 요 그래프 분수함수, 클 때는 이차함수를 그려달라는 소리죠. 그래놓고 fx가 다음 조건 만드시 그대로 순서쌍이 두 쌍이 나온대요. 그런가 봐. A 두 개, B 두 개. 그랬을 때 싹 다 더해서 마이너스 40을 곱해주세요. 가조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들아? fx가 뭐라고?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그래프는 최소값을 가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없다는 가정하에서 전범위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 값이 가장 어떤 fx, 이 값보다는 가장 작겠죠. 그러니까 fx는 이 값보다는 큰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 다음 나조건이에요. 보세요. 일단 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fx를 그려서 x축 밑에는 꺾고 올리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이 fx가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럼 그런 방법은 이제 무시하고, 그럼 이제 절대값의 개념에서 보면 fx는 얼마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즉 y는 fx와 y는 2.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 총 몇 개이더라? 두 개가 되도록 저 A값, B값을 한번 세팅해봐.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위에 것부터 그려보면 Y는 기본형을 보셔야죠. 분수함수는 X-1분의, 죄송합니다. 1- 이 친구의 기본형을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했겠네요. 됐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A가 1보다 작죠? 작으니까 양수인 경우입니다. 그럼 1, 3, 3면에 그릴 거고 X가 1,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드르륵을 못해요. 드르륵을. 자, 그래서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릴 텐데 여기만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는 어디? A 이하니까 A는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너가 1이니까 A는 여기쯤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를 집어넣으면 XA를 집어넣으면 너네들이 부호반대 마이너스 1, Y좌표가 1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너는 1이었구나, Y좌표가. 이렇게 해서 연두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이차함수인데, 이차함수죠, 그죠? 이게 1이 없으면 얘들아, 이게 B가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나올 텐데, 어쨌든, 그지? B가 0이면 안 돼. 0이면 상수함수니까, 그지? 그냥 쭉 그어지는 거야,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도 그냥 쭉 그어지는 겁니다. 그지? 두 점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는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여기 없으면 절편이 0과 A죠. 그러니까 만약에 B를 양수로 가정했을 때 어디다 그럴까? 여기 자리가 되려나? 버퍼리.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B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0A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냥 A가 1보다 작다고만 했으니까, 그지? 자, 그렇게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뭐 이런 케이스 있을 때 이렇게라고 가정해 보면 이게 X축인데 거기 한 칸 올렸다는 소리는 요게 X축이 아니라 Y는 1. 즉 이 그래프는 0,1, A,1을 지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치지? 그래서 A,1, 그 다음에 0,1. 어딘가 있다는 소리야. 어딘가 있어. 어딘가 있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그려볼 건데 자, A보다 클 때
자, 이 점을 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뭘 등장시켜? y는 이미 있으니, 그지? 이거 그냥 요렇게 점선이지만 연두색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y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한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문제 풀이할 공간이 없는데?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 fx 여기를 이제 이참을 채워놓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여기 하나, 이렇게, 그지? 이게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뭔가 좀 퍼포먼스, 그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때 최소니까 너가 x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아까 설명드렸지, 그지? a, 1을 지나고 0, 1을 지나 너가 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너네 둘이 그림이 좀 안 대칭인가? 요 점을 중심으로 대칭일 테니 요거 a가 마 4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럼 a는 구했으니 분수함수는 오케이. 그러면 이차함수만 구하면 돼. 요 a를 아니까. 그러면 얘를 b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fx에 하나의 점이 필요하겠죠. 어떤 점을 넣어볼까요? 그죠? 0,1을 넣고, 요 점 괜찮아. 그지?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꼭 점을 숨겨놨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y는 b에 x에 a가 지금 얼마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에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y에 마이너스 2를 1 넘기면 마3 b의 x에 얼마를?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마4니까 b가 얼마나 걸 알게 돼? b가 4분의 3 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너 하나 a가 너였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했습니다. 이 두 개를 여기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a, b 그걸 구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도 확인해 봐야 돼. 이거 지우고 다시 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블록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위로 블록이면 여기서 하나씩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리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러면 일단 보면 이게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였어요? 여기가 또 0이었죠. 이해 가시죠? 그죠? 이렇게 그려져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만 쭉 내려오는 거니까 두 점에서 안 만나요. 그죠? 이렇게 볼록인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 1, 그 다음에 0,1을 지나요. 그러면 이 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왜냐면 a가 뭔지 모르니까. 뭐 이래? 이거. 자, 그럼 고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또 이 조건.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여야 돼. 근데 x는 0 이하잖아. 그럼 0 이하면 여기거든요. 너의 왼쪽에만 받아라는 소리는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니? 그럼 최소가 되는 건 너랑 넌데 x가 0 그럼 너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아니 선생님 0에서 최소잖아요. 마이너스 2에서 최소를 가지니까 어떤 fx랑 너랑 0을 집어넣으면 같을 수 있고 나머지 다 위에 있잖아요. 상관없구나. 그지?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귀찮아서 이게 플러스 2로 변하겠죠. 그 b를 구하려면 하나의 또 좌표가 필요하겠지. 그럼 보세요. 어느 점을 구할 수 있나? 그지? 또 대칭성. 얘가 마이너스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도 꼭지점이네. 이 점을 지난다는 걸 이 그래프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y 얼마를?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x1을 집어넣으면 b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쓸 거 없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넘기면 1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a가 마이너스 2고 b는 얼마? 1이었나? 마이너스 1이었나? 지금 넘기면 마이너스 1 이런 빌어먹을 기억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림 그려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 방법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30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얼마 안 있을 우리 친구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